이 8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 고용지표는 9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척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모호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논쟁에 기름만 붓게 된 격 아니냐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최고조로 치솟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요. 엇갈리게 나왔는데요. 신규 고용 수치는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고 반면에 실업률은 개선된 걸로 나왔는데요. 이런 엇갈린 결과가 나온 원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미국의 이제 실업률은 8월달 실업률이 5.1%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지표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또 다른 그 지표인 그 8월달에 신규 고용된 그 일자리 수가 늘어난 것을 보면은 한 17만 개 정도 늘어났는데 원래 한 21만 개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좀 예상보다 작게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일자리 수로 보면은 아직 미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네. 실업률로 보면은 이제 상당히 회복됐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지표가 나와서 그 지금 9월달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분석해 주셨지만 신규 취업자 수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실업률은 이 연준이 목표치로 제시한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쪽에 무게를 두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러면 교수님, 미국의 경제는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습니까? 지표상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 실업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면은 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가장 그 낮게 나타나고 있고 네. 또 미국이 금리를 높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그 지표보다도 이제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율은 물가 상승률은 한 1.2% 돼 가지고 아직 그 미국의 2% 되면은 금리를 높이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좀 미달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은 미국의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또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 미국 경제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셨는데요. 이 중국 증시도 그렇고 계속 여러 나라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뭐 유럽도 그렇고요. 그럼 전 세계에서 좀 유일하게 이렇게 미국이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좀 했고요. 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또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라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미국 경제를 좀 살리고 있는데 결국 돈을 풀어서 이렇게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든지 이런 그 근본적인 그 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좀 없지 않나 이런 그 의심 네.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번 8월 고용지표를 보고 이 경제 성장에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달의 인상 여부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신중론도 있던데요. 이 신중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표상으로 볼 때 이제 좀 혼란스럽다 이거죠. 실업률은 뭐 굉장히 그 낮아졌는데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조금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또 중국 경제라든지 이런 그 침체가 상당히 좀 우려되고 이런 면에서 그 금리를 지금 9월 달에 과연 높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미국은 이제 금리를 높일 때 미국 경제를 항상 우선해서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보다는. 네.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은 항상 그 6개월 앞을 보고 미리 그 조치를 해야지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조금 그 목표치보다 낮지만은 앞으로 6개월 혹은 9개월 뒤에는
물가 상당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9월 금리 인상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높이 보시는군요. 자, 올해 초부터 저희가 계속 이 글로벌 경제 소식 전해 드릴 때마다 미국의 금리 인상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에 이처럼 좀 신중한 태도를 갖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살아나고 있는 이런 점들이 이제 약간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돈을 줄이면 다시 미국 경제가 또 침체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세계가 지금 그 공급 과잉의 시대입니다.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네.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뉴노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는데 미국이 과연 금리를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중국 경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그 중국이 G2라고 할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네. 중국 경제가 만약 경착륙을 한다든지 성장이 둔화된다면은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그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과연 미국이 금리를 높여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미국이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높일 수도 있고 높이지 않을 수도 있고 팽팽해 보이는데요. 자, 혼란스러운데요. 만약에 또 9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오래 기다렸는데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에 마냥 호재일 수도 없다. 이런 또 이 반응도 있어요. 과연 이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 걸로 보십니까? 만약 그 9월 달에 금리를 높이지 않는다면은 이제 12월 달로 이렇게 미뤄지게 되고 만약 12월 달도 이제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은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높이긴 높일 텐데 언제 높일 것이냐 이렇게 불안감이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면서 상당히 그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금융시장에도. 또 이제 어떤 다른 측면에서 미국 경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세계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또 폭락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각자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각 나라가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환율을 서로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불확실성이 일상화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또 이 세계 금융시장도 문제지만 결국 우리는 또 우리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저금리로 쭉 가고 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인상하자마자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국내 경기를 중요시해서 보느냐 아니면 자본 유출을 중요시하느냐 이렇게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과거에 이제 그 1994년에 미국이 금리를 높였고 2004년에 금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높인 그런 시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25년 동안에 한 3-4번밖에 금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걸 보면은 2004년에는 국내 경기를 더 중요시해서 미국이 금리를 높였을 때 우리가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그 자산 가격, 그 부동산 가격들이 좀 버블이 생기면서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나면서 돈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자본이 유출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1년 5개월 뒤에 금리를 높였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높이고 난 뒤에 바로 우리의 경제는 이제 위기,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미국이 금리를 높였을 때 우리가 다시 금리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몇 개월 뒤에 금리를 높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경제가 위기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느냐 하는 문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렸을 때
얻는 득보다도 실이 크지 않느냐. 부동산 버블이 생긴다든지 또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든지 네. 이런 실이 손해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네. 높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버블이 붕괴되면서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과거보다는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